최근 교실 안팎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다들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들은 악성 민원과 고소의 두려움에 멍들고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개입은 멈추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할 학부모와 교사의 팽배한 힘겨루기.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한의학 박사님을 모시고 무너진 교육 현장의 씁쓸한 이면과 우리가 되찾아야 할 지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 딸 신민주입니다. 아빠. 네. 최근에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민원이 두려워서 아예 현장 체험 학습이나 수학 여행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교사분들의 호소가 굉장히 큰데요. 이런 교육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사실 좀 깊은 문제가 있는데 엉뚱한 장에서 쌈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라는 것인데 아무도 유튜브에도 보면 얘기를 안 해주고 있더라고. 뭐예요? 한 가지 원인이에요. 학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교육을 잘 시키겠다라는 생각은 똑같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육은 시키는데 학대를 하지 말아라 이거야. 아동 학대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슈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동 학대를 하지 않았고 학부모도 사실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아동 학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학생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훈육을 해야 되고 훈육한 결과가 아동 학대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아동 학대를 어디까지 보는 게 아동 학대냐라는 이 잣대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잣대를 누가 정했냐? 국가가 정했잖아. 국가를 향해서 도대체 아동 학대를 어디까지 봐야 되지라는 그 선을 다시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가만 놔두고 선생님과 학부모가 지금 힘겨루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요즘 막 아이 사진이 덜 찍혔다거나 뭐 조금 다친 것까지 시시콜콜 따져 묻는 이런 황당한 민원 사례들도 연신 보고되고 있어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불만으로 표출하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근본적인 심리 역시도 그 아동학대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연동가 돼 있어요. 내가 직업이 한의사잖아. 국가에서 아동학대 방지법이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의료인들에게 의무를 하나 부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신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서 아동학대 당한 것 같은데 하면은 신고를 해야 돼. 안 신고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터진 게 있어. 이 아동학대의 주범이 70% 이상이 학부모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방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70%라는 뜻이야. 근데 그 아동학대의 기준을 뭘로 설정했는데 라고 보면은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신체적 학대. 몸에 실제로 체벌을 가해가지고 상해를 입힌 경우 학대, 이거 맞아. 근데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정서학대. 이 정서학대가 있는데 이 정서학대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애매하겠죠. 어디까지를 정서학대라고 할 건데 라는 게 없어요. 주관적이야.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방임. 아이를 양육을 해야 돼. 양육을 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서학대라는 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고 학부모들이 이 정서학대라는 것을 하면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꽤 오래 누적됐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이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걸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들의 훈육을 못 한다고. 훈육을 할 때 아이 기분 나쁘게 하면은 이게 정서학대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학부모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 못 시킨 상태에서 학교 보냈다고. 학교 선생님은 그러면 어떻게 훈육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모습도 역시 아동학대네? 부모가 봤을 때는 이거 범죄 행위인데? 라고 해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훈육하지 못하고 네. 가정에서도 교육하지 못했잖아. 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렇죠. 누가 만들었어? 국가가 볼수 있는 만들었잖아. 건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는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러면 학부모도 빨리 눈치채고 선생님도 눈치채가지고 국가 보고 이거 어떻게 해주셔라고 해야 되는데 민원 발생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선생님들은 못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이러고 하고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우리 아이 아동학대했어요 해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일이 갑자기 요즘에 들어서 이런 일들이 유독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적어도 1960년대, 70년대 내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야. 사실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서 어떤 학대에서 불쌍하게 상처 입고 고생하는 아이를 살리자. 이런 희생되는 아이를 살리자는 해서 순수한 의미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국가가 발전하면서 선진국에서 다 겪은 일이라고. 그래서 일본과 미국, 유럽 같은 경우 이미 2, 3년 전에 다 겪고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선진국 진입이 좀 늦어가지고 이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 의례상에 이런 문제가 터진 건데 1960년대, 70년대와 2000년대 이후에 사회문화의 풍토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첫째, 산하 제한을 인해 가지고 가족의 구성원이 핵가족화돼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 시절에 대가족이었다고. 형제가 많았어. 근데 지금은 형제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아이가 귀해지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많은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게 일방적으로 맡겼다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라고. 선생님은 그냥 교육만 하세요. 가르침만 주세요. 가정교육은 내가 살고 사람 내 만드는 건 내가 만들 거예요. 라는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분업화가 안 일어나고 있잖아. 선생의 역할을 부모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선생이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짊어지면은 문제가 터지니까 안 하려고 들고. 그렇죠.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파생되겠어요? 미성숙된 교육이 덜 된, 공부가 덜 된 아이들이 어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무너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돼. 가르침이라는 것은 뇌를 발달시키는 과정이에요. 항상 내가 얘기했지, 뇌를 할 때 성질 두뇌가 있고 성격 두뇌가 있고 성품 두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개념 중에서 성질 두뇌를 발달시키는 게 교육이라는 거는 현대 교육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격 두뇌 교육과 성품 두뇌 교육은 교육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성질 두뇌는 주로 뭘 해야 되냐?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뭐가 옳은 것인지 찾아내고 그거를 지식에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기억시키고 나중에 끄집어내 쓸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육에서 주입식 교육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건 맞아. 근데 문제는 성격 교육은요. 마음 바로 고치기 교육이에요. 마음 바로 고치기라는 것은 항상 우리 소통을 통해서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 친구와의 소통, 부모와의 소통, 가족과의 소통, 형제와의 소통, 선생님과의 소통. 이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성격 교육 자체가 안 일어나고 두뇌가 발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핵가족화되면서 아이를 하나만 낳아 기르고 둘만 낳아서 기르니까 어떻게 돼? 열심히 학원 데리고 가면서 뭐 성적 올리기 해가지고 많은 지식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주는 교육을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적은 올라가. 문제는 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고통받기도 하고 또 호수 마시아시 하면서 우정을 쌓은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안 경험했다고.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야?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발달이 안 된 두뇌가 어른이 됐을 때 과연 유능해지겠느냐라는 거야. 이 학생이 자기 자식이 교육이 잘못된 상태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유능한 사회 구성원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돼? 이 피해를 누가 다 감당해 줘야 돼? 부모가 감당해 주잖아. 이건 재앙이에요. 근데 교육계에서도 왜 이걸 말을 못 하느냐라는 거예요. 원래 성질과 성격과 성품이라는 기준 자체를 똑같다고 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질 두뇌를 구분하지 못하고 성품 두뇌를 구분하지 못해요. 사전적 정을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거든. 성질은 마음의 곰바탕이야. 이건 같아. 근데 성격은 마음 바로 고치기는 내가 하는 해석이지. 사실 사전적인 해석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타고난 성질 내지는 독특한 성질이라고. 그러니까 성격과 성질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 성품은 뭐야? 사람 된데미. 품격과 성질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품이. 그러면 성질 이퀄 성격 이퀄 성품 이퀄 이러니까 이게 다른 개념이 아닌데라는 거예요. 성질 교육만 잘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되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은 성격 두뇌라는 것, 다시 말해서 편도체와 대뇌 전두엽과 그리고 시상에서 일어나는 이 중추에서 일어나는 마음 바로 고치기 교육. 내 본능을 어떻게 쓰지? 내 감정과 욕망을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라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할 수 있는 정년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간다고. 이 시기를 친구들과 만나고 선생님과 만나고 많은 사회적인 다른 사람과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고통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극복해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성장하는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품 두뇌가 덜 발달된 사람이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선을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정서 확대는 뭐든지 다 오케이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서 확대가 뭐든지 오케이가 될 수는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정서 확대가 뭐든지 신체 학대에 준하는 범죄라고 해석하는 것은 더 큰 폭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포샤의 딜레마다라는 거예요. 포샤의 딜레마는 베니스 상인에서 나오는 여자가 남장을 한 재판관이에요. 안토니오라는 결혼 자금을 구해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포샤로서는 은인이지. 그래서 그 대단히 선량한 도움을 준 사람인데, 샤일록이라는 악동 고리대금 업자에게 함정에 빠진 거예요. 어떤 그 내막이 있느냐 하면은 삼천덕트라는 결혼 자금을 빌렸다고. 네. 이것에 제 날짜에 갚지 않으면은 이자를 주는 대신에 심장에서 가까운 살 1파운드를 잘라내겠다라는 옵션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에는 뭐 충분히 갚을 수 있겠지 해가지고 안토니오가 사인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네 살을 도려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샤일록이 덤비니까 결국에 법정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포샤가 재판관으로 올라가가지고 샤일록을 설득을 합니다. 그건 좀 심하지 않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샤일록이 오로지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첫 번째 뭐냐면은 살을 1파운드만 베어내라. 대신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1파운드를 정확하게 베어내야 된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1파운드가 줄거나 아니면 오버를 하게 되면은 이 법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당신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샤일록이 도저히 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 볼 때는 포샤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법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배워내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정의 구현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옳은 거야?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겠는데? 라는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이 포샤의 딜레마를 하냐면은 훈육을 하되 정서 확대를 하지 말고 훈육을 해. 훈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거 가지고도 정서 확대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죠? 훈육 과정에서 학부모도 아이를 훈육할 때 어쩔 수 없이 기분 나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학부모는 국가에서 이미 제재를 받아가지고 나는 못하는데 왜 선생은 했는데 이 사람은 가만 놔둡니까? 이 사람도 처벌하시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야. 결국 누구 잘못이냐 이거야.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대상을 서로를 상처를 주는 방향으로 가봤자 이건 답이 없다. 그럼 뭐냐? 이 법부터 바꿔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훈육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아이를 훈육할 수 있다고? 못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올바른 인재를 양산하지 못해요. 대다수의 학부모들은요, 이걸 유연성 있게 잘 대처하고 있어. 단 문제가 뭐냐면 고지식한 부모가, 법조문에 이렇게 고지식한 포샤의 딜레마에 빠진 부모가 선생님이 일으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논리가 좀 필요하고 설득하고 법제도를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뭔 성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입 다물고 있고 서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가장 큰 피해자는 학교에서 있는 선량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의 분탕질에 의해서 같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오라고 나가야 되는 거지. 서로 공격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피해자야.
내가 봤을 땐. 사실 어른들의 이런 팽팽한 힘겨루기를 계속 가까이서 바라보고 영향을 받는 건 우리 아이들일 텐데 이런 환경이 아이들의 정서나 어떤 인성 형성에는 어떠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은 정서, 특히 자신의 본능과 욕망과 감성을 좀 더 지혜롭게 유능한 두뇌로 만드는 과정이 결여되겠죠. 실질적으로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요.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정말 유능한 사람이 되거든.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기분 상해죄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 아이 기분 상해. 행복한 삶과 지금 잠깐의 기분 나쁨 이거는 지금 다른 일이다라는 걸 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분 나쁘다라는 건 부정적인 감정 정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음.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내 삶에서 영원히 없앨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 그런 삶은 없어.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상황이 반드시 유발되게 돼 있고 그거를 얼마나 빨리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뛰어난 두뇌가 되는 거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렇지. 작은 그런 모진 말. 음. 사실 뭐 선생님이 안 하고 부모님이 안 하면 딴 데서 안 듣겠어요. 그렇지. 아이일 때도 여기저기서 아무렇게나 들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도 꺾일 테니까. 마음을 바로 돌리는, 바로 고치는 두뇌 능력만 발달돼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하시라도 바꿔낼 수 있잖아. 이게 지능 지수보다 더 중요한 두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무거운 마음으로 교단에 서는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고민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학부모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은요, 성질, 성격, 성품 두뇌가 정말 고르게 잘 발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 양쪽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변화가 필요하면은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다고.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늦으면 피해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고, 요걸 빨리 서두르면은 피해자를 줄이면서 내 자식, 내 제자들이 다 유능한 두뇌로 성장해가지고 사회에 이익을 담당하는 그런 좋은 해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용기 좀 내시고 잘못된 사람들만 공격할 게 아니라 내 주변부터 살피고 내 두뇌의 능력, 성질 두뇌 능력, 성격 두뇌 능력, 성품 두뇌 능력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자식들과 공유하는, 제자들과 공유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이거는 빨리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학부모와 교사의 힘겨루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